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식품의 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맛있는 음식물들, 자, 우리 잘 봤죠, 그죠? 학습 목표를 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식품 소비자로서 주변 식료품의 구성 성분, 우리 저번 시간에 봤죠, 그죠? 조사하고 권장식품 식료품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식품 재료에 따른 첨가제의 영양소를 알고 보존 방법, 오늘은 보존 방법이죠, 그죠? 에 관련된 포함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영양 정보, 열량 구하기 이런 거 많이 했죠, 그죠? 자, 꼭 모든 물건을 살 때 그거 한 번은 눈여겨볼 수 있도록, 처음 사는 물건 같은 게, 여러 번 샀던 물건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보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처음 사는 물건을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영양소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영양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불끈불끈 힘솟는 영양소 나는 탄수화물 밥과 떡 국수 빵 같은 쌀과 밀가루에 많지요. 공부할 때 뛰어놀 때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주지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나는 단백질 소고기 생선 콩 달걀에 많이 들어있지요. 멋진 근육 빵빵 무거운 물건 보거든 튼튼한 손발톱과 윤기 나는 머릿결 만들죠. 두 얼굴의 영양소 나는 야지방 동물성과 식물성 지방 두 가지로 나뉜대. 뱃살 뚱뚱 똥배 만들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힘 불끈 에너지 만들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대. 식물성 A, B, C, D, E 종류도 많은 나는 바이타민 딸기, 귤, 시금치, 당근 같은 과일 채소에 많지요. 필수 영양소 바이타민 촉촉한 피부 만들고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랍니다. 뼈 튼튼 키 쑥쑥 터지는 무기염류 중 칼슘은 우유, 치즈, 멸치, 요구르트에 많이 들어있지요. 성장기 어린이 키 쑥쑥 키 큰 모델 안 부러워. 우리 가족 뼈 건강을 칼슘이 지켜주지요. 다양한 영양소 골고루 맛있게 먹으면 튼튼하고 멋진 몸 만들 수 있어. 자, 우리도 골고루 묵고 이 영양소 송 한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세요. 우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칼슘 같은 게 유명하지만 비타민 이런 것들 다 있겠죠.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조금 내릴게요. 자, 우리 보면 자, 그러면 영양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영양소. 자, 어유, 골프 치고 계시네요. 선생님도 골프를 좋아합니다. 자, 골프가 아니고 영양소입니다. 자, 먼저 우리 3대 영양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3대 영양소. 자, 먼저 3대 영양소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죠? 자, 탄수화물 여기 보겠습니다. 3대 영양소. 에너지원이 되고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됩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은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생각납니까?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 9. 알아놓으면 좋아요. 자, 단시간에 탄수화물 단시간에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과자가 땡기는 거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은 우리가 고기 이런 거죠. 그죠? 신체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죠? 유지하고 특히 고기 있죠. 그죠?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런 거죠. 그죠? 자,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얘가 9kcal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죠. 그죠? 자, 특히 주요 역할입니다. 물론 다 열량을 내고 다 우리 몸에 필요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그죠? 그렇지만 특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영양소입니다. 자, 다음은 부영양소. 자, 부영양소는 요 세 가지를 보통 말합니다. 뭐냐면 바이타민, 그 다음에 무기염류, 물. 물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죠? H2O. 우리 몸의 80%뭐 이렇게 차지한다는 거. 자, H2O로 치면, 온소로 치면 그렇죠, 그죠? 자, 먼저 부영양소입니다. 물, 바이타민, 우리 옛날에 비타민이라 해야죠, 그죠? 무기염류를 말합니다.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고 생리작용, 특히 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자, 먼저 바이타민입니다. 정상적인 체내 기능을 유지시켜 줍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뭐가,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뭐가, 이렇게 뭐 많이 들어봤죠, 그죠? 특히 이런 하나하나씩은 중요하지 않지만 비타민이 우리 하나하나의 특징적인 일을 한다라는 걸 알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 키, 그 다음에 몸무게, 신체 유지에 필수입니다. 다음은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 체내의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유지합니다.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안 내려가네요. 자, 다음은 우리한테 조금 중요한 음식물 보관입니다. 음식물 보관. 음식물을 보관하는 7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각 우리가 다 쓰는 방법인데 우리가 단지 이런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건조법입니다. 건조법. 자, 건조법인데 식품의 수분을 제거하여 식품의 보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을 바짝 말리면 당연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이나 특히 우리 부식시키는 물질이 잘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건조법을 말리는 재료에 따라 건가법과 건어법, 나물 말리기 등이 분류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통 감이죠, 그죠? 요 감 같은 것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 고기, 우리 동태, 우리 있죠, 그죠? 동태찌개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북엇국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게 제일 유명한 건조법입니다. 제일 유명한 저온 저장법이죠. 죄송합니다. 건조법이 아니고 저온 저장법. 우리 냉장고를 말합니다. 저장 온도를 낮게 유지시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고 식품 중에 효소 작용을 억제합니다. 자, 여러 가지 있지만 냉장 보관이 있고 냉동 보관이 있죠. 요거 보면 왜 선생님 냉동은 왜 위층에 있나요? 위에 차가운 물질이 있으면 찬 공기나 찬 물은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더욱더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냉장고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냉장 보관 보면 뭐
갈아 놓은 소, 돼지고기, 그 다음에 생선류, 닭고기, 구이용 돼지고기, 뭐 달걀 이런 거죠, 그죠?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한 4, 5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냉동 보관은 어떻게 되느냐? 뭐 갈아 놓은 돼지고기, 생선류, 닭고기, 구이용 돼지고기, 구이용 소고기. 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6개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은 빠르게 먹어야 된다면 냉동 보관은 거의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개월이 날라고 다르죠. 그죠? 그만큼 냉동을 얼어 놓으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냉장은 보통 4에서 7도 사이를 말합니다. 이때는 되도록이면 좀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염장법과 초절임법입니다. 먼저 염장법은 우리가 보통 알죠.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요거와 반대되는 게 좀 이따 나오는데 설탕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장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염장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에 의해 식품이 탈수되어 이제 삼투압에서 물이 나오겠죠. 그죠?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빠지면서 식품에 있는 세균의 생육이 억제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오이지, 무짠지, 장아찌, 김치 이런 거 저도 좋아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여기 있네. 초절임법입니다. 식초와 같은 산을 첨가하는 겁니다. 산을 첨가하여 미생물의 발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죠. 마늘 장아찌, 마늘 쫑아찌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여기 있죠. 그죠? 자, 보면 염장법은 이렇게 우리가 뭐 젓갈, 그다음에 초절임법은 여기 있죠. 그죠? 우리 마늘 장아찌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자, 다음은 담장법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담장법은 소금 대신 설탕입니다. 설탕을 첨가하여 미생육을 저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투압을 이용합니다. 삼투압을 이용해서 글씨 쓰기 어렵죠, 그죠? 삼투압을 이용합니다. 삼투압을 이용하면 어떤 게 좋냐면 그 안에 있는 무르수기를 싹 빼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연법, 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훈제도 어류나 육류 등을 소금에 절인 후 참나무나 자작나무 등의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켜 생기는 연기의 화학 성분을 식품 표면에 부착, 침투시켜 건조시키는 겁니다. 훈연법이죠. 그죠? 여기 보면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불을 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훈연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장법, 설탕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 보통 뭐 과일주도 약간 뭐 설탕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알코올 성분이 있지만 그 안에 설탕을 생각보다 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비슷한 이런 것들 옛날에 그 술 담아 놓는데 보면 알코올을 담는 건 농도가 좀 높긴 한데 거기 설탕을 좀 많이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먹으면 안 돼요. 자, 훈연법은 연어, 송어, 굴, 조개 등 같은 훈제 어패류나 소세지, 햄, 베이컨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짭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대 이집트나 저기 뭐 거기 아랍계에서는 이걸 아주 옛날부터 사용했습니다. 훈연법. 상당히 왜냐하면 그때는 소금이 좀 비쌌거든요. 소금이 좀 귀한 곳도 있었기 때문에. 자, 다음 7번째 가열 살균법입니다. 가열하는 거죠. 계속 가열. 우리가 보통 국 끓이고 나서 다음날 먹을 때 또 국을 끓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을 가열하여 미생물이 살균되고 효소가 불활성화되어 가열하는 가열 살균법입니다. 이런 7가지 이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음식물을 이렇게 맛있게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줍니다. 여기는 많은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놔야겠죠. 우리의 선조의 진리인데 요 컴퓨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한꺼번에 잘 안 되죠, 그죠? 역시 잘 안 되죠. 선생님이 이렇게 안 될 거를 생각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컴퓨터가 조금 느리죠, 그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예로부터 농경사회의 뚜렷한 사계절 기후를 가진 우리나라. 특히 겨울철 농사가 어려울 때 부족한 먹거리와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저장 음식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처음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염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젓갈류와 채소류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다시 한번 것이 채소류 하겠습니다. 중에서는 예로부터 농경사회의 뚜렷한 사계절 기후를 가진 우리나라. 특히 겨울철 농사가 어려울 때 부족한 먹거리와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저장 음식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처음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염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젓갈류와 채소류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채소류 중에서는 오이거든요. 젓갈은 소금을 직접 뿌려서 만드는 것이고 오이는 소금물을 끓여서 절이는 방법이거든요. 염장법은 10%에서 25%의 소금물에 식품을 절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염장식품은 독특한 풍미와 아삭한 식감이 특징으로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먼저 약 10% 농도로 소금물을 끓여 오이가 담길 정도로 부어주는데요. 잘 절여진 오이지를 물엿에 이틀 정도 담갔다가 씻어서 보관하면 1, 2년 정도 지나도 꼬들한 맛이 살아있는 오이지가 됩니다. 예로부터 염장은 상하기 쉬운 육류, 달걀, 생선, 채소 등에 두루두루 사용했습니다. 그 원리는 소금의 염분에 있는데요. 식품과 소금이 만나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며 염장이 일어나는 거죠. 삼투압은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놨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며 농도의 균형을 맞추는 현상입니다. 소금 자체가 방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투압에 의해서 탈수되면서 요 미생물의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미생물도 파괴되고요. 또 식품 속의 수분 함량도 줄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된장은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발효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콩을 발효를 하면 유익균들이 생성돼 면역 증강, 고혈압, 골다공증 등에 좋습니다. 또한 발효 음식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발효를 하면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억제하고 심장 질환 등 성인병 예방과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발효 음식의 경우에는 식품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독성 성분은 조금 감소되고요. 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의 체내에서의 소화라든지 흡수 또는 활성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숙성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최초의 식품 저장법인 건조법을 알아볼 건데요. 수분을 제거해 부패를 막는 간단한 원리지만 보관 환경에 따라서 6개월 이상도 저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건조법은 바람이나 햇빛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선이나 육류, 채소 등 다양한 식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선조들도 우리처럼 아마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도 먼 데까지 이동하려면 음식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음식물 보관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보고 내용 정리를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